안녕하세요. 랭킹스톡입니다. 오늘은 CPU, GPU, NPU 이거에 대해서 뭔지 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고 이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최근에 어, 이게 AI 요새 이제 AI 자율주행 이게 나오면서 NPU 얘기가 또 많이 나오잖아요. 요거랑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 이제 CPU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PU는 기본적으로 그 구조가 다 똑같아요. 폰 노이만 아키텍트라 그래가지고 이게 다 이제 그 요분이 폰 노이만이란 분이 만든 아키텍트인데 이게 다 이거 구조를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제 그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메모리라는 게 있고 우리 메모리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만들죠. 거기서 메모리에서 이제 어떤 값들을 읽어와서 더하기를 합니다. 더하기를 열나 많이 빨리 해요. 그거 반복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요 ALU 이제 산술 연산하는 이제 그 회로가 어떤 칩 안에 CPU 칩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반복할 수 있는 무슨 회로다 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조금 이제 CPU가 더하기도 할 수 있지만 뭐 곱하기 이런 거 나누기 할 수 있긴 합니다.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더하기는 간단해요. 더하기는 더하기 회로가 있는데 간단한 회로가 있는데 곱셈을 하려면 상당히 조금 복잡한 과정을 조금 거쳐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요 내용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거고, 중요한 건 CPU가 곱셈 연산하는데, 상대적으로 덧셈 연산하는 것보단 오래 걸린다. 꽤 오래 걸린다. 우리 사람이 느끼기에는 진짜 찰나의 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덧셈 연산에 비해서 오래 걸린다. 요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CPU 이제 시장을 봐보면 뭐 라이젠, AMD 라이젠 CPU가 있고 인텔 유명한 CPU 두 개 양대 산맥이죠. 근데 최근에 봐보면 이제 여기 CPU 벤치마크 하는 데는 CPU 성능을 벤치마크 해주는 사이트에서 제가 긁어온 건데 순위권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순위권을 최근에 순위권을 봐보시면 다 AMD가 지금 여기가 위에서부터 성능이 좋은 거예요. AMD가 지금 다 성능이 좋다라고 이렇게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얼마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AMD 라이젠이라는 거를 리사수 CEO님이 그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상대가 안 됐어요. 인텔한테. 근데 어느 순간 인텔들은 저 밑으로 떨어지고 심지어 인텔의 지금 제일 좋은 게 요건데 인텔 제온 근데 이거는 가격이 7,453달러. 근데 AMD의 제일 좋은 거, 여기 3,900인데, 그 반 가격의 성능은 더 좋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주가도 어떻게 됐습니까? AMD 주가가 이게 이제 이 라이젠 나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을 하죠. 미친 듯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합니다. 물론 인텔도 CPU 성능이 그렇게 많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계속 그 우상향을 구리고 있긴 한데 AMD 비하면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 인텔은 이슈가 있죠. 인텔은 이제 생산 이슈가 있어요. 이제 그 CPU 고성능 CPU를 만들려면 7나노 밑으로 이제 10나노, 7나노 밑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노수가 이제 작아져야 되는데 인텔은 그걸 못 만들어요. 인텔은 그걸 못 만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 라이젠이 아예 인텔을 또 먹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봐보면 뭐 물론 인텔은 뭐 CPU만 하는 건 아니지만 뭐 AMD도 마찬가지긴 하죠. 어쨌든 이게 계속해서 뭐 CPU 성능이 이렇게 계속 좋아지면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105조 AMD 105조고 인텔이 238조입니다. 대략 잡은 거 하늘 천 잡고 대충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의 두 배 정도 차이 나는데 AMD 성능이 더 좋잖아요. 지금. 근데 저만 해도 이제 앞으로 CPU 새로 만들라 그러면 AMD CPU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뭐 주변에 뭐 컴퓨터 뭐 어떤 CPU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요새는 이제 다 그냥 AMD 써야지.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면 격차가 나면 AMD 가격은 뭐 이렇게 쭉쭉쭉쭉 미친 듯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CPU, GPU 얘기를 다시 해보면
CPU는 아까 그 덧셈을 조금 더 이제 잘할 수 있다 그랬죠? 물론 이것저것 뭐 이제 그 프로그래밍 그 명령어가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우리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이것저것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덧셈을 계속 잘하고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아까 그 곱셈이 이제 느리다 그랬죠. 상대적으로. 곱셈이 상대적으로 느리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곱셈, 이제 대부분, 이제 곱셈 이게 이제 대부분 우리 영상 처리 이런데 하잖아요. 영상 처리, 이거. 영상 처리 하는데 우리 컴퓨터 그래픽카드 좋은 거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래픽카드 좋은 걸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대부분 곱셈 연산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곱셈 연산이 그냥 단순하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봐보면 이 GPU랑 CPU랑 차이는 이 GPU라는 거는 요 코어가 되게 많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쿠다 코어라고 하죠. 쿠다 코어. 이게 곱셈 그 예를 들면 곱셈 연산만 단순 반복하는 거를 연락에 많이 때려 박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연락에 많이 때려 박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그냥 뭐 엔비디아 이런데 그래픽 카드 만드는 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언제 왜 이게 또 이제 부각이 됐냐면 이게 이제 그 AI 나오면서 이제 신경망 회로 뭐 이런 게 나오죠. 이게 다 곱셈입니다. 곱셈. 안에 수식을 봐보면 곱셈, 행렬 연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곱셈 연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곱셈 연산에 특화되어 있는 게 CPU가 아니라 GPU네. 해서 엔비디아 뭐 이런 그래픽 카드 만드는 데가 AI 부각되면서 뭐 미친 듯이 날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행렬 연산, 다 이제 그런 거고. 여기에도 또 이제 그 AMD도 있어요. AMD는 라디온이라는 걸 만들고, 엔비디아, 전통적으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강세고. 근데 이것도 AMD가 라디온이라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데, 이것도 지금 또 느낌이 뭐, 나쁘지 않아요. AMD 라디온. 이게 이제 또 3D 그래픽 카드 이거 하는 데인데, 라데온이 이게 지금 성능 평가한 게 라데온이 지포스보다 좋다고 나와요. 심지어 가격은 반값이야. 이거 지금 AMD가 미쳐 날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AMD가 지금도 뭐 미쳐 날뛰고 있지만 지금 CPU도 인텔을 잡아먹으려고 막 하고 있고 그래픽 카드도 엔비디아를 잡아먹는다? 그러면 이건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엔비디아도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뭐 난리 났죠. 난리 났 310조. 엔비디아가 인텔 이런 데부터 더 비싸졌습니다. 아까 인텔이 230 몇이었죠? 238이고, AMD는 105예요. 근데 엔비디아는 300입니다. 300. 320조. 아까 근데 이거 봐보면 이 AMD가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AMD 너무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죠? CPU도 인텔을 이겨버렸고, 엔비디아랑 그래픽카드도 뭐 거기서 거기야. 뭐 거기서 거기 성능 거기서 거기인데 가격이 반값이라 이게 이겼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GPU는 곱셈에 특화되고 CPU는 덧셈에 특화됐다는 걸 알았죠? 근데 이제 우리 최근에 나오는 거 이제 AI 나옵니다. AI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그냥 그 안에 수식 들어가 보면 곱셈입니다. 세부 알고리즘이랑 수식은 이제 뭐 따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곱셈이다. 곱셈 연산이 무진장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이제 그 영상 그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하는데 알고리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엄청나게 많고 이 각각의 알고리즘마다 어떤 알고리즘을 쓰냐에 따라서 그 인식률 인식률 이런 게 다 제각각입니다. 제각각. 그래서 뭐 아직도 뭐 연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고 그죠? 요거 이제 뭐 어떻게 조금 바꾸냐, 어떻게 조금 바꾸냐에 따라서 이게 계속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아직도 그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고.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이제 MPU라는 걸 만들었어요. MPU는 이제 또 이제 별거 없습니다. MPU도 일단 아까 그 GPU의 조금 발전된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발전이라기 하고 좀 뭐냐. 어쨌든 MPU도 곱셈에 특화됐다. 그 뉴럴 네트워크 요게 다 전부 그 곱셈이라 그랬죠? 결국에 단순 반복 단순 반복 이거를 이렇게 딱 짜고 나면 다 곱셈 연산이 대부분. 근데 이제 MPU는 뭐냐면 이게 특화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요 뭐 어떤 알고리즘 있으면 또 수식이 이제 어떻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수식을 수행하는 어떤 알고리즘 뉴럴 네트워크 특정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거를 요거로 인해 딱 심어 놓은 거예요. 회로로.
GPU는 좀 뭐예요? 약간 범용입니다. 범용. 그 NPU는 뭐예요? 범용 곱셈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NPU는 이 AI에 특화된 곱셈이 빠른 뭔가 그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로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한 뭐 그냥 넓은 의미로는 대충 맞아 떨어질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직 근데 이게 지금 연구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뭐 알고리즘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그 FPGA라는 거예요. FPGA 칩. FPGA 칩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칩인데 칩인데 여기 알테라랑 이제 그 자이닉스라는 데가 있어요. 이 알테라는 인텔이 인수했고요. 자이닉스는 AMD가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얘 뭐 하는 거냐면 아까 그 위에 만든 NPU나 CPU나 GPU는 한번 딱 회로로 만들어서 칩으로 나오면 그 칩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근데 CPU는 근데 약간 범용성이 있죠. 여기다가 이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올리면 이게 뭐 다 이런저런 동작을 하니까. 그죠? 근데 칩 자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칩 자체의 회로의 동작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알테라는 뭐예요? 알테라랑 자이닉스 FPGA는 뭐냐면 이 회로를 내가 만드는 대로 어 바꿀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를 코딩을 해서 이 소프트웨어 코딩을 해서 코딩하죠. 코딩을 해서 CPU의 동작을 바꿔버리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이 막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돌면 게임 돌리면 게임 되고 뭐 유튜브 보고 있으면 유튜브 보고 다 되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로 코딩을 해서 회로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회로를 바꿔요. 그럼 이제 이게 어디다 쓸 수 있어요? 딱 생각해 보면 회로를 바꿨다는 거, 회로를 바꿨다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아까 곱셈에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곱셈, 회로, 곱셈에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셈. 그러면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AI 이런 거 아직 뉴럴 네트워크가 엄청 많잖아요. 이게 다 곱셈에 특화된 건데 이게 이제 계속 바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MPU라는 칩은 한번 만들어는 못 바꿔요. 이제 끝이야. 근데 이게 만약에 뭐 더 좋은 알고리즘이 나오고 더 좋은 뭐 이게 시시각각 바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코딩을 해서 칩을 그때그때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 AI 그 알고리즘이 조금씩 바뀌어 조금씩 특화되어 있는 거를 여기다가 그 넣어가지고 곱셈 그 딱 특화되어 있는 거를 코딩으로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칩을 넣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인텔은 이제 안테라라는 데를 인수를 해버렸고 AMD는 자이렉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시장 이제 AI 시장의 대결 구도 뭐 결국 이렇게 됐는데 우리 이제 자율주행 AI 핫하죠. 자율주행 AI 뭐 다 이게 핫한 건데 결국 이렇게 해서 시장은 이제 AMD, 자이닉스, 인텔, 안테라, 퀄컴, 누비아 여기 이게 그 스타트업인데 CPU 만드는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이게 GPU 플러스 CPU 여기는 이제 여기 CPU GPU FPGA NPU죠 NPG NPU AI까지 다 먹어보겠다. 인텔 CPU FPGA 다 하겠다. 뭐 다 이거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덧셈 플러스 곱셈 다 하나씩 하고 있는 거야. 얘도 퀄컴도 이게 여기도 그래픽 카드 GPU 하죠. 다 이게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거는 뭐냐면 결국에 지금 이제 반도체 좋다고 하는데 이 고성능 AI를 지원할 수 있는 고성능 칩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엔 우리가 뭡니까? 지금 엔비디아 암은 삼성 파운드를 쓰고 있고 얘네는 이제 그 설계만 합니다. 다 설계만 하고 만들지를 않아요. 팹리스라고 하죠. 팹리스. 예, 퀄컴 엔비디아 누비아는 여기 삼성 인텔 알테라 여기 TSMC AMD 자이닉스 지금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반도체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없어요. 얘네랑 삼성이랑 TSMC밖에 없습니다. 자, 대충 요런 구조인데 삼성이 요새 날아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하긴 하네요. 삼성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87,000원, 10만원까지 갔다가 좀 떨어졌죠. TSMC 마찬가지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기업들은 다 그냥 주식들이 하늘을 뚫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뚫고 날아가고요.
뚫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